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지요. 역지지지 시작해 놓고 지난 시간까지 15번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이야기가 10분짜리가 돼서 한 가지뿐이지요. 그래도 그거 하나씩 기억하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도 들어 써먹을 수도 있고 이야기 자체가 주는 그런 교훈도 있기 때문에 기쁘게 또는 즐겁게 이 강의에 참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역지지지는 이제 제 16편부터 시작되는데 이야기를 따로 한 개씩 하는 것도 있겠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 테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테마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욕도 먹지만은 엄청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 것 많은 중에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뽑아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 16편은 보시는 것처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방위를 해주겠다, 지켜주겠다고 하는 조약, 이걸 갖다가 오늘날 언론에서는 한미 동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동맹이 뭔가? 여러분, 동맹이 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한미 동맹, 같이 맺었다 이런 얘기는 되는데, 말 그대로 하면은 동맹은 반드시 두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서로 똑같이 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 적을 대치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맺은 관계를 동맹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역사는 엄청난 침략의 역사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가장 처음에 당한 것이 세계적으로는 그냥 코리안 월 해서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전쟁이 있고 그걸 6.25 사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6.25 사변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려야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군들이 쳐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전쟁은 언제까지 했는가 하니까 요 빨간 색깔이 요게 전쟁 기간입니다. 요게 이제 51년 1951년 줄이 사이에 하나씩인데 요게 연도가 넘어가는 건데,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협상을 들어갔습니다. 휴전협상은 우리나라의 의견은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유엔군과 중공 또는 중공군하고 사이에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졌는데, 휴전협상은 그동안 한 것을 보면 한 500회를 했어요. 500회. 이게 전쟁이 나서 7월 10일까지 그 길지 않는 기간 동안 전쟁을 싸우다가 도저히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을 당하고 중공군을 투입해 갖고 우리는 1월 4일 날 일사후퇴를 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쳐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중공도 소련도 이 전쟁을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휴전에 들어간 것이 7월 10일이에요. 여기 제가 안 썼네요. 51년 7월 10일이 휴전이고, 그 휴전이 시작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500회의 협상과 이 휴전에서 조금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죽자 살자 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이런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쟁 후에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북진 통일 이대로 남북이 다시 누가 승리를 하고 패하든지가 없으면은 이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고집이었고 주장이었고, 또 그때 와 있었던 그 메가더 장군의 뜻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지만은 미국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은 이렇게 했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협상하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철저히 온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휴전은 안 된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김에 남북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됐고,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저 영감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서 이승만 박사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갖고서 1952년 5월 29일 날 이날 이승만 박사를 쫓아내고 장면씨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그랬으나 미국에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바꾸고 이승만 박사를 그대로 대통령으로 유지를 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백성 전부가 이승만 박사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이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은 1953년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날 이렇게 이 휴전협정이 긴 이유가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인데, 포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포로가 여기는 안 썼네요. 포로가 북한 사람이 남한에 잡혀있는 포로도 있고 남한이나 미군이 잡혀있는 포로도 있고, 그걸 다 합치면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휴전협정에서 내놓은 인원으로 하면 한 1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는 이제 15만 명 가운데 북쪽에서 9만 한 6천 명, 그 다음에 중공군이 한 3만 명 이쯤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 그걸 반공포로라 그랬어요. 큰일 났네. 반공포로를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석방을 요청하고 있었지만은 미군들이나 이 휴전협정에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갖고 6월 8일 날 반공포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남한에 남겨둘 수 없다. 다 북한으로 올려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6월 8일 날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합니다. 협정에서. 그랬더니만은 이승만 박사께서 별도 명령을 내려갖고 전국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의 총대장한테 명령을 하고 지침을 주기를, 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이 포로들을 석방을 시켜라. 그래서 미군도 모르게 쏘겨갖고서 철조망을 다 끊어놓고 미군들을 덤벼드는 미군들은 고춧가루를 다 줘갖고서 고춧가루로 미군들 눈에 뿌리게 해갖고서 눈 닦고 있는 동안에 다 하고, 농민들은 도망해온 이 반공포로들을 전부 자기 집에서 숨겨주는 이런 대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공포로였고, 이승만 박사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강행을 했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민주주의 국가에 남으려고 하는 저 공산 세력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이 정전협정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 이 반공포로라고 하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세워놨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을,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하는 그런 조치를 미리 머리에 생각하고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했고, 이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자 그냥 엄청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건으로 그렇게 번져갔지요. 그래서 미국도 이승만 박사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못했고, 그래서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해? 제거 작전에서 설득 작전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랬는데 설득은 안 당하고 반공포로 석방으로 해갖고서 미국에 이렇게 철저히 저항을 하니까 드디어 미국에서도 할 수 없이 1953년 6월 달에, 그러니까 반공포로가 6월 18일 날 내보내고 나서 미국에서도 깜짝 놀래갖고 그 이후에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특사를 한국으로 보내갖고서 한국 문제를 수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특사가 와서 18일 동안 14번의 회의를 해가면서 결국 만들어낸 안이 이승만 박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좋다,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켜주겠다고만 하면 휴전에 내가 동의한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고, 이승만 박사는 휴전을 동의해주는 대가로 한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동맹관계를 맺게 돼서 그 맺은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외국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미 동맹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됐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1953년 8월 8일에 이거는 그 조약이라고 8월 8일에 상호 방위조약 가조약을 했는데, 그때 누가 왔냐 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덜러스 장관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도장을 가조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 과정에서 같이 친구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이승만 박사의 그 미국에 뻗쳐 있는 그 엄청난 힘이 6.25 사변도 그 이후에 그것도 이루게 해서 1954년 11월 17일 날부터 정식 발효가 돼서 현재까지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 어디에도 한국같이 조그마한 나라를 가지고 저 미국이 지금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게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속 얘기를 다 못했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이 이 나라를 도왔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얼마 걸렸어요?